지구촌의 모든 축제나 전시가 취소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1000개가 넘는 지역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방문객이 1155만 명이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는 806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렵습니다. 모든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다시 축제가 열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내외 매체와 관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그 트렌드를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 방안 3가지를 제시합니다. 트렌드 1. 국외 여행은 지고 국내 여행은 뜹니다. 우리나라 국외 여행은 약 95%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 여행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렌드 2. 여행 방향은 자연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72%가 자연을 선택했습니다. 그중 바다 지역이 가장 인기이고 그리고 산입니다. 등산객 숫자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이미 아웃도어 시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자동차 숙박에 쓰이는 차박 매트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팔렸고 낚시 세트가 86%, 자전거는 72%가 판매가 늘었습니다. 트렌드 3. 스마트 관광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미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무인 키오스크를 사용하거나 셀프 서비스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유 숙박이나 공유 교통은 감염병 우려로 이전보다 위축되었습니다. 트렌드 4. 안전한 여행지를 찾게 됩니다. 여행지 선정 요소로는 사람의 밀집도가 28.5%로 1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5. 연인이나 가족 단위 소규모의 여행이 대세입니다. 이제 단체 관광은 어렵습니다. 트렌드 6. 새로운 관광지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작은 도시나 잘 알려지지 않는 곳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트렌드 7.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찾게 됩니다. 트렌드 8. 야간 관광지를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SK텔레콤 T맵 야간 시간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야간 관광 디렉터리 북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공사는 가볼 만한 야간 관광 100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결국 야간 관광은 숙박으로 이어져서 소비 지출이 증대하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토존을 만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에펠탑에 가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요? 수십 장의 사진만 찍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립니다. 물론 좋은 사진만 골라서 올립니다. 나 여기 왔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를 찾아내서 아예 노골적으로 포토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도 개발하고 또 이순신 대교가 가장 잘 보이는 장소도 알려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시간대나 각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골든브릿지 같은 관광 명소에서는 아예 포토존이 따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사진을 찍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찍힌 사진 하나 열 광고 안 부럽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잘 찍힌 좋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그 지역을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 안 드는 최고의 광고입니다. 그런 멋진 포토존이 경주 대릉원에 있습니다. 연인들의 포토존이 되어버린 천년전 고분들입니다. 호미곶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과 조각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남해의 섬 서미정원도 요즘 뜨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유럽식 정원인데 포토존을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무인 요금함에 5,000원만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기존의 시설에 새로운 스토리로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을 하라 이것입니다.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일으켜서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것에 스토리를 개발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한 예로 광양의 배알도는 요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범한 장소를 사랑과 낭만을 테마로 스토리를 입혀서 멋지게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섬이나 다리 또는 거리에 적절한 테마로 해서 멋진 조명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편 주소에 있는 지명이 아니고 새로 김소울길을 만들고 윤동주의 산책로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행나무가 많은 거리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처럼 숲속에 난 노란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길, 연인의 길, 사랑이 이루어지는 다리, 여기서 포옹을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소문도 일부러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습니다. 그러다 여기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가 된다면 대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꼭 그렇다는 근거는 없어도 상상과 스토리가 가미되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서는 아무런 역사적 자료나 근거도 없는 집을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주리에스 집이라고 그 지역 관공서에서 홍보를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리에스 집은 건축학적,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만을 인정받아서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까지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런 주리에스 집이 이탈리아에는 여럿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지역 자치단체는 유튜브 방송을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시 정책도 홍보하고 지역을 잘 모르는 새로운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뭐가 좋고 가격은 어떻고 체험은 이렇게 하고 맛있는 지역 특산 먹거리도 소개합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시청각으로 전하는 정보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47%가 영상 시청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는 유튜브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TV는 매년 1000억대 마이너스로 적자입니다. 라디오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이젠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때로는 새로운 가치와 길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술 제국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